저는 솔직히 1년 내내 책을 몇 권 읽었는지 세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심심해서 읽고 재미없으면 덮고 가끔 꽂히면 며칠을 붙들고 책을 읽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제가 한 6년쯤 이렇게 읽다 보니까 뭔가 거창한 변화는 아니지만 조용히 생긴 것들이 있더라고요. 교양이 쌓인다, 사고력이 깊어진다, 연봉 1억 올린다, 뭐 이런 것들을 말고 진짜 솔직하게 독서가 저한테 뭘 해줬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그냥 편하게 들어주세요. 첫 번째, 있어 보인다. 있어 보인다고 하니까 오히려 좀 없어 보이긴 하는데요. 하지만 솔직하게 제 첫 독서의 시작이 있어 보이기였거든요. 혹시 지하철이나 버스 정류장에서 책 읽는 사람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그런 사람들이 참 멋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있어 보이고자 시작했던 독서가 지금은 어느덧 저의 즐거움 중 하나가 됐습니다. 그렇게 본격적으로 읽기 시작한 지 한 6년쯤 된 것 같은데요. 지금도 있어 보인다라는 장점은 저한테 유효합니다. 조금 웃기긴 한데 연인을 기다릴 때 휴대폰 보면서 기다리는 것보다 책을 읽으면서 기다리는 게 조금 더 있어 보이지 않나요? 뭐 하고 있었어? 아, 쇼츠 보고 있어. 이거 되게 웃기지 않아? 이런 거보다 나 책 읽고 있었어. 어때요? 이런 게 좀 더 있어 보이지 않나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책을 읽다 보면은 어휘력이 늡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용하는 말도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나이 드신 분 중에 말투가 되게 고급스러운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이 되게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겸손하고 고급스럽게 말하는 어른들 있잖아요. 저도 사실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서 오늘도 독서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있어 보인다. 저는 이게 독서의 시작으로 꽤 괜찮은 이유라고도 생각합니다. 두 번째, 취향이 생긴다. 저는 원래 좋아하는 게 참 많은 사람이었어요. 게임, 축구, 여행, 뭐 여러 가지. 그러다 보니까 좋아하는 건 많지만 깊이가 없는 사람이 되었더라고요. 뭐 하나 진득하게 오래 앉아서 해본 게 없었어요. 독서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읽다가 덮고, 읽다가 덮고, 완독한 책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심리학자 김경일 교수가 유튜브에서 한 말이 있었는데, 그게 굉장히 저한테 가슴에 와닿았거든요. 진짜 좋아한다는 것은 그냥 다 좋아하는 게 아니라 까탈스럽게 좋아해야 한다. 독서가 딱 그랬던 것 같아요. 웬만큼 핏이 맞지 않으면 완독이 안 되거든요. 반면에 잘 맞는 책은 길을 걸으면서도 읽고 싶고, 자기 전에는 한 장만 더 읽고 자야지 했다가 어느 순간 두세 시간이 지나 있기도 했어요. 그리고 그 느낌을 다시 찾고 싶어서 또 읽고, 또 찾고 싶어서 또 읽다 보니까 어느 순간 책장에 책이 제법 많이 꽂혀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둘 쌓여간 책장을 본 적이 있었는데 빽빽하게 꽂힌 책들을 보다 보니까 어느 순간 공통점이 보이더라고요. 그게 제 취향이었습니다. 누가 알려준 게 아니라 읽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드러난 것들. 취향이라는 게 찾는 게 아니라 쌓이면서 보이는 거더라고요. 마지막 세 번째, 겸손해진다. 누구나 그럴듯한 계획을 갖고 있다. 처맞기 전까지는. 이거 다들 많이 들어보셨죠? 저는 사실 건방지게도 세상을 쉽게 바라보고 살았던 적이 있었어요. 직장 잘리면 뭐 치킨집이나 차리지 뭐. 치킨집 사장님들께는 죄송하지만 이런 생각을 했던 적도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우노 다카시의 장사의 신이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었어요. 저는 그 책을 읽고 굉장히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한 사람이 식당 하나를 차리기 위해서 쏟아부은 열정과 노력, 시간, 이런 걸 읽으면서 굉장히 고개가 절로 숙여졌습니다. 또 요식업 사장님들에 대해서 존경심이 생겨나기 시작했죠. 직장 잘리면 치킨집이나 차리지 뭐 이런 건방진 생각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작년에는 소설 3채에 푹 빠져서 읽은 적이 있었어요. 지금은 좀 3채의 후속작을 읽고 있어요. 지금도 제 인생 소설 중 하나입니다. 저는 이 책을 읽는 내내 아니 어떻게 인간이 이런 상상을 할 수가 있지? 이 사람은 도대체 어디서 이런 걸 가져온 거지? 소설가라는 직업에 대해서 정말 커다란 경외심을 느끼게 됐습니다. 작가의 과학 지식과 필력, 상상력이 저에게 참 넘을 수 없는 커다란 벽처럼 느껴졌어요. 소설가라는 직업에 대해서 그때 처음으로 커다란 경외심을 느꼈던 것 같아요. 책이라는 게 결국 누군가의 인고가 담긴 생각의 집대성이잖아요. 우리가 몇 시간 들여 읽는 책 안에는 한 사람의 몇 년이 담겨 있으니까요.
그걸 느끼기 시작하면서 세상을 함부로 보는 눈이 조금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소설 속의 다양한 사람들의 감정을 간접 체험하다 보니까 아, 나는 나만 알고 살았구나 싶었고 내가 알고 있는 세상이 전부라고 믿었던 지난 과거가 부끄러워졌습니다. 그게 독서가 저한테 가르쳐준 겸손입니다. 독서에는 수없이 많은 장점이 있겠지만 저한테 이 세 가지가 가장 솔직한 장점이었어요. 거창한 변화는 아니지만 조용히 오래 남는 것들. 독서가 저에게 준 건 지식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있어 보이고 싶어서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내가 어떤 걸 좋아하는 사람인지 알게 됐고 세상을 조금 더 크게 바라보게 됐습니다. 얕은 동기로 시작한 일이 오래 하다 보니 깊어지는 경험이었죠. 지금 제 책상 위에는 반쯤 읽다 덮은 책이 있습니다. 다 읽어야 된다는 생각은 없어요. 읽고 싶을 때 펼치면 되니까. 그냥 여기 있는 것만으로도 오늘 하루가 조금은 다른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가방 한 켠에 책 하나 넣어두는 거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오늘 제 영상으로 단 한 명이라도 책을 펼칠 수 있게 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